정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제, 그러면 이제 사회 참여나 공동체 생활을, 공동체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제뿐만 아니라 편제도, 그러니까 재성은 공동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재성의 공통된 특징은 전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신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 가족이나 단체, 모임, 직장, 학교, 사회, 국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인간이 몸담고 있는 영역이 모두 재성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면 사주의 재성이 공동체 유지 정신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주에 재성이 없다. 재성이 없으면 조금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도 그 안에서 공동체 개념이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실례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재성이 사주에 없으면 좀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재성의 특징은 공동체를 뜻하고 또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재성이 뭔가에서 비겁이 있으면 상극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뭐 이런 공동체가 분산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의 특징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 재성이라는 것이 또 이제 다르게 윤리와 도덕의 질서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살은 법적인 규제 질서를 말하는데 재성은 공동체 유지 정신이죠. 그러니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인간의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규범, 그런 질서를 지키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려는 정신 자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윤리나 도덕, 규범, 질서를 지키는 희생을 감수하는 정신적인 자세, 이것을 또 정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를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희생해야 하기도 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규범이 있고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재성은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윤리와 도덕의 질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관은 다양한 재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이고 법적인 규제 질서를 의미하고 그래서 또 관이 없으면 재성이라는 게 그런 법적 규제가 없는 공동체 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 겁재가 있으면 공동체를 분리 이탈시키는 육신인데 재성을 극하면 공동체인 그 가족을 분리해서 그런 집을 떠나는 현상이 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겁재가 정제를 극하면 그런 사회적인 분배 윤리에 의해서 그런 불가항력인 그런 침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가 겁재의 쟁제를 당하면 윤리 도덕에 의해서 재성이 침해를 당한 것이니까 인간적 도리에 의해서 이제 부모님과 친척이나 형제에게 자기 재성을 이제 분배해 줘야 합니다. 뭐 겁탈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꿔주거나 돈을 대주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는 정제의 특징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제가 공동체 생활, 공동체 유지이면 그 정제는 공동체를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재성이 공동체 유지하기 위한 그런 윤리와 도덕의 질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주에 재성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 사주 전체를 이제 다 살펴봐야 하지만 많다, 과하다라고 할 때는 사주 팔자에서 재성이라는 글자가 3개 이상이 되면 셋 이상이 되면 이제 많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뜻을 그렇게 정하기로 하고요. 재성이 많으면
되게 인성을 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성이 상극을 당하니까 인성이 무너지는데요. 이것을 재극인이라고도 하고 탐재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성이 인성을 극하면 인성이라는 교육에 의해서 윤리나 도덕의 질서를 배우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 정신이 없어집니다. 재성이 인성을 극해서 재극인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이 이제 인격 도야를 하거나 지식을 완성시키거나 그런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 이제 인간의 도리인데 그 배고픔을 밥벌이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인간의 잣대를 돈을 벌어야지 하는 그런 금전 위주의 사고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는 효를 다해야 하는데 부모의 유산에 집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회적으로나 이제 국가에 대해서나 자기가 속한 조직, 직장에 대해서는 이제 충성심을 발휘해야 하는데 월급에만 집착을 하고 그렇게 마음 씀씀이를 이렇게 월급에 집착하는 마음을 낸다. 이게 재극인이다. 그래서 인격과 재물을 교환한 것이다. 인품보다는 재물을 위주로 한 것이니까 재물이 이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돈만 있으면 돈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가족 공동체를 분산시킨다. 그래서요, 이제 재극인, 탐재괴인은 재성이 많고 인성이 적을 때, 인성이 약할 때 벌어지는 것이지 재성이 인성을 상극했다고 무조건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이 재극인은 다른 분야에서는 되게 또 중요한 그런 전략 전술을 발휘해서 재물을 벌어들이는, 그래서 재물의 효과가 배가 되어서 풍요를 누리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재성이 너무 많아서 약한 인성을 상극했을 때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제 특히 정제가 많아서 정인을 상극하면 스스로 막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는 이제 좀 횡재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충성하는 마음과 효도하는 마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학생이 이제 10대 운에 정제운이 와서 재성이 왕해져서 재성이 인성을 상극하면 이 아이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윤리도덕을 배우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충실해야 하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돈벌이가 하고 싶어서 운에서 오면 알바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굳이 자기가 밥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뭐 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알바를 하러 나가는 일이 재극인 운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제를 살필 때는 정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제의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돈벌이 활동을 하는 것은 식상, 재물을 운용하는 것은 재성, 그리고 돈을 지키는 것은 관, 정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제면 정관, 재생관이 재물을 지키고 편제면 재생살이 재물을 지킵니다. 그러면 정관이 만약에 없으면 그냥 재성은 그냥 쌓아놓은 재물이에요. 그냥 쌓아놓은 동네 양식, 저기 밖에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재성은 그런 재물, 가정이나 조직의 살림 또는 영역이 이제 정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관이 없으면 그 재성은 일간의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있어야 정제가 내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관이 있어야 정제라는 것이, 재성이라는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정제가 있고 정관이 있으면 재생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재성이 관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나의 영역, 내 구역을 정해서 설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서 내 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재물을 지키게 되는데 반드시 관살이 있어야 비겁, 다른 사람이 내 재물을 싸워서 뺏어가려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재생관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려는 내 재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 내 영역, 내 직장과 내 지위, 내 재산, 내 가족을 지키려면 정제는 정관이 있어서 재생관을 해야 합니다. 재생관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가족과 내 사회와 내 직장의 직장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그 조직에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남편에게 내가 잘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제는 정관이 있어야 내 소유, 내 땅, 내 영역, 내 재물, 내 재산, 내 직장, 내 가족을 지킨다. 정관이 없으면 저기 있는 내 것 아닌 저기 쌓아놓은 재물이다. 이렇게 말해서 중요합니다. 정제의 다음 특징은 정제의 성향인데요. 성실근면하고 검소하고 저축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정제가 있는 분들은 통장에 잔고가 많아요, 여러분. 네, 저희 친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제의 물질적인 성격은 이제 명예나 번영, 번창, 신용, 복록 또는 정당한 재물의 축적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의식주에 필요한 자금 이런 것도 이제 정제입니다. 그래서 정제의 그 성격들은요, 지위가 높지는 않아도 굉장히 꾸준히 성실근면한 노력으로 사회에 이제 공헌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들의 그 개인적인 성격은 항상 바르게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부당한 금전적인 욕심을 바라지 않고 노력한 대가만을 바라기 때문에 되게 본받을 만하고 모범적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제는 일반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고 특별하게 특출하지 않아도 평범하고 올바른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대부분 정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검소한 성격이고요. 아주 저축심이 강하고 신용이 있고 되게 신용이 좋다, 이런 평판을 들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또 이제 반대편의 그런 단점이라고 하면 좀 빡빡하고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또 좀 쫌스럽다, 쫀쫀하다, 뭐 짠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행동을 이제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답답하고 수전노 같다, 뭐 이런 그런 이제 놀림도 비난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제들의 특징이 이제 열심히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서 얻은 돈이나 재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만약에 잃게 되면 편제는 뭐 그까이 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제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안달복달하고요.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제의 특징은 뭐 아주 안정적이고 그러면 아니면 저축을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끝나는 날까지 불안에 떨면서 노심초사하는 것도 하나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정제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저축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거나 기부하는 걸 되게 아까워하고요. 또 애누리가 좀 없는 그런 편입니다. 네, 그 다음 정제의 6번째 특징은 신용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5번, 6번이 이제 노력을 열심히 노력하는 그 정신이 뛰어나고 또 이분들은 신용을 중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신용과 노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또 집착도 강한 정제는 회사에 이제 지구력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집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정제의 특징입니다. 정제는 이제 고정적인 그런 수입을 벌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게 충성하는 삶을 되게 살아갑니다. 신용하고 노력을 한다. 신용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를 지상의 가치관, 사명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정제의 특징입니다. 또 정제의 또 하나는요, 통장에 잔고가 아주 많아도 낭비나 사치나 허례허식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신뢰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제는 돈을 버는 일, 수익이나 이익을 얻는 그런 일에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노력하고, 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그걸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아껴 쓰고 오래오래 돈을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제는 이제 정제와 편제를 그냥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면, 편제는 10억이 있으면 좋은 집 사고 명품 입고 자동차도 외제 자동차 막 이렇게 쓸 때 써야 돼, 이런 그런 편제의 정신이 있다면, 정제는 100억이 있어도 허름한 집에 살고 아주 작은 소형차 타고 옷도 허름하게, 그리고 평소에는 추리닝 입고 이러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정제는 어디다 돈을 짱박아 놓는지 여기저기에 저축해 놓은 돈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정제는 어느 정도 하면 막 쓰고, 그런 쓰는 걸 즐거워하고 조금씩의 사치를 즐긴다면, 편제가 그렇고요. 정제는 통장에 아무리 잔고가 많이 있어도 사치하지 않는다. 허례하지 않는다. 허례의식에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제의 마지막 특징은요, 정제는 금전 활용, 그러니까 재물을 운용하는 능력이 있는데, 정제들은 대개 그거를 안전한 방법으로 재물을 운용을 하는데, 그러나 정제는 이 금전을 활용해서 투기를 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고요. 이런 금전적인 활용을 할 때 의심이 많다고 해야 될지, 불안한 심리가 많다고 해야 할지, 의심이 많다. 굉장히 의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가 그런 모든 것을, 가정을 평탄하고 안정되게 이끌어가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이제 천직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제의 단점은, 금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불확실하면 절대로 활용하지 않고, 위험성 높은 그런 단기 투자 같은 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런 재산을 모으기에는 조금 이제 평범한 정도이다. 네. 그래서 안정적이지만 이렇게 금전을 활용할 때 의심이 많다. 그래서 정제가 이제 자기가 번 돈을 이렇게 정직하게 번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난한 약자를 돕고 싶어도 이게 아까워서 돈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이 있습니다. 정제에 비해 편제는 되게 아싸라게 이제 누굴 도와주거나 이렇게 기마이 이렇게 그래 너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정제는 아까워서 잘 못 도와주고요. 조금 인색한 면이 있고, 이해타산이 좀 빠르고, 타인과는 금전관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돈 잘 안 빌려주고요. 돈에 관해서는 어쨌든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제 남편은 부부관계에서도 돈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따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요. 생활비만 딱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관리하고 이런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정제는 이제 그러나 현처 어진 아내를 얻고 또 제복이 따르는 그런 길신이잖아요. 그래서 정제가 이제 그러니까 주색 잡기 이렇게 그런 걸 되게 하지 않지만, 그런 거에 빠져서 잘못 가지 않는 한 이렇게 복이 많은 그런 육신입니다. 근데 이제 정제가 이제 형충이 되면 고지식하고 욕심쟁이가 되고, 정제가 또 너무 많으면 이렇게 또 막 일을 벌여놓고 수습을 못하는 그런 그런 형상도 있긴 합니다. 되게 이제 정제는 처나 부모에 많이 이렇게 의지하고, 또 정제는 또 정제가 너무 형충되거나 많으면 또 이제 반대 증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제 이렇게 더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7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